이동 서비스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편도로도 청구 가능한가요? 어르신이 병원에 내려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팀장입니다. 오늘은 주간 보호에만 있는 업무인 이동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송영이라고 하죠. 어르신을 집과 센터로 모셔다 드리는 업무입니다. 주간 보호의 고유 업무로 공단에서는 이동 서비스 가산금도 지급합니다. 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이동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어르신을 센터에서 집까지 안전하게 차량으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상전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볼게요. 제16조 재가급여 제공 시간 등입니다. 1항을 보면 주야간 보호 급여의 급여 제공 시간은 장기요양 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이 조항을 보면 주간 보호는 어르신을 모시고 다시 데려다 드리는 것까지가 업무이고 서비스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이용 시간 작성할 때 송영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33조 주야간 보호 급여 이동 서비스 비용 등이라고 되어 있죠. 1항에 보면 주야간 보호 급여의 이동 서비스 비용은 주야간 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장기 요양 요원 등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실거주지에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실거주지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고 그 금액은 급여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으로부터 수급자의 실거주지까지의 최단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 보면 주간 보호에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공단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동 서비스 차량은 관할 시군구에 신고된 차량만 인정하므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희망이음에 비정형 업무 보고를 하는데 시군구마다 요청 서류나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시군구에 문의 후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실거주지라는 말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이동 서비스 비용은 어르신의 실거주지 기준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2항 이동 서비스 비용은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하고 수급자가 이동 서비스를 편도만 기관으로 이송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로 이송하는 경우 이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표에 따른 러-1부터 러-4까지 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이동 서비스 비용에 대한 내용이네요. 거리별로 비용이 책정되는데 이 거리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롱텀에 보면 주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 비용 등록 및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르신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거리 구간에 따라 여기 적힌 금액은 왕복 기준으로 하루 한 번만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에 편도로만 제공했다면 이 금액의 반절만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항 볼게요. 이동 서비스 비용은 제공기관의 신청에 따라 산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동 서비스 비용은 공단에 지급하는 가산금이기 때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받으면 안 됩니다. 4항 장기요양 기간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서 주간보호는 이동 서비스 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있죠. 이 일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고시 세부사항도 볼게요. 고시 세부사항 제8조를 보면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항을 보면 글자가 되게 많은데 요약하면 롱텀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 신규 계약하면 신규로 신청하고 계약 갱신, 거주지 변경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동 서비스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롱텀에 주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 비용 등록 및 조회 여기서 등록하면 됩니다. 2항이 중요해요. 이동 서비스 적용 기간은 주야간 보호 기간이 신청한 날부터 준단일의 전일까지로 하겠대요.
신청한 날이 포인트입니다. 서비스 시작일이 아니라 신청한 일자부터 해요. 무슨 뜻이에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홍길동 어르신이 월요일부터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롱텀에 전산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이동 서비스 신청을 못해서 수요일에 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요일, 화요일에 대한 이동 서비스 비용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아까 이동 서비스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죠.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량별로 작성해야 하고요. 시작 시간은 어르신을 태우러 간 시간, 종료 시간은 어르신을 내려드린 시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실거주지라고 되어 있죠. 제가 Y, N 이렇게 yes, no로 표시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르신 실거주지로 송영했으면 Y로 표시, 실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송영하면 N으로 표시합니다. 아까 고시에서 읽었잖아요. 어르신 실거주지 기준으로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일지에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겁니다. 옆에 보면은 이용 구분 있습니다. 숫자 1, 2라고 작성했는데요. 1은 편도, 2는 왕복을 의미합니다. 김영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모두 실거주지로 모셔다 드렸기 때문에 왕복으로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중간에 보호자와 같이 하원해서 오후에는 송영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전에 한 번 제공한 거니까 편도로만 비용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미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모두 송영하긴 했지만 하원할 때 병원에 내려다 드렸어요. 그럼 실거주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복이 아닌 편도로만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간보호는 이런 경우 꽤 많죠. 이동 서비스 일지의 기록을 꼭 잘 해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실수하거나 부당 청구하는 사례 볼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게시한 사례집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보면 시공구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차량으로 송영했으나 이동 서비스 일지에는 신고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작성한 경우네요. 아까 고시 기억나시죠? 시공구에 신고된 차량만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차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갑자기 차량이 고장나서 다른 차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예비용 차량까지 시공구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아래에 보면은 이동 서비스 제공을 안 했는데 했다고 허위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제가 출장을 다니다 보면 일부러 허위 작성하는 경우보다는 실수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동 서비스 일지와 급여 제공 기록지가 서로 이용 시간이 다르거나 이동 서비스 일지 작성을 깜빡했거나 혹은 분실했을 경우에 청구 내역과 달라서 부당 청구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지 작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옆에 세 번째 보시면 이동 서비스를 편도 제공하였으나 왕복으로 청구한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예시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어르신을 실거주지가 아닌 병원에서 태우거나 편도로 송영을 제공했을 경우 이동 서비스 비용 청구는 편도만 가능하다고 설명드렸어요.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볼까요? 이동 서비스 비용 신청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동 서비스 차량은 시공구에 신고되어야 하고 비용은 우리 센터와 어르신실 거주지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동 서비스 후에는 이동 서비스 일지 작성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이 신규 계약, 갱신, 실거주지 변경 등 변화가 생길 경우 이동 서비스 신청을 즉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해 주니까요. 여기까지 이동 서비스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구와 관련된 만큼 고시 내용을 준수해서 관리해야 부당 청구 당하지 않습니다. 꼭 숙지해서 모니터링 현지 조사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